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너와라 TV를 시청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3.1절 1천만 국민 유튜브 대회를 위한 전광훈 목사님의 전국 순회 기자회견 및 설교, 오늘로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지금 울산에 와 있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또 울산에 사시는 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오늘 울산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재인의 탄압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 것이 애국운동입니다. 맞죠 여러분? 네, 오늘도 힘차게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전광훈 목사님께 방 안에서도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밤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이곳에 와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제가 감옥 갔다 온 지 6개월을 깜빵 살고 왔는데 몸도 안 좋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집에서 누워 있고 싶지만은 나라가 무너지고 국가가 끝나는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고 그렇게 있을 수 없어서 내가 다니다가 쓰러져 죽을지라도 내 할 일은 해야겠다 해서 오늘 드디어 울산을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각 지역별로 제가 주제를 다르게 말씀드리는데, 간첩에게 무너진 대한민국이란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간첩에 의하여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 말을 듣는 국민 여러분들 중에는 바로 핸드폰을 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너무 김밥이 옆구리 튼 소리 하고 있어. 전광훈 저 도라이야 이 자식이 깜빵 갔다 오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 멀쩡한 대한민국인데 뭘 간첩에게 무너졌다. 자, 여기에 대하여 내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된 거 아시죠? 통일이 딱 되니까 서독 안에 동독에서 심어놓은 간첩들이 4만 명이 있었습니다. 4만 명이. 나중에 통일되고 나고 잡아보니까, 그리고 그 동서독 통일도 국가끼리 협의해서 통일된 것이 아니라 베를린 장벽이 한 방에 딱 무너지니까 서독의 정보원들이 동독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동독 안에 있는 국정원을 점령했습니다. 국정원을 점령하여 딱 보니까 그 사이에 벌써 서류를 막 불태우고 파기하고 하는데 다 못하고 남은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동독의 국정원을 점령을 했다 이 말이죠. 서독이 가서. 그래서 그 서류를 분석해 보니까 세상에 서독 안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저 김종인 할아버지 있죠. 당의 대표의 비서가 간첩이었어요. 당의 비서. 당대표의 비서가 간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간첩으로 다 조직되어 있었어요. 동독의 간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독은 무너지지 않았는가? 내 이유를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야, 그만큼 동독의 간첩이 서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왜 서독은 무너지지 않았을까? 서독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게 백신을 맞았어요. 히틀러에게 한번 속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면역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동독 간첩들이 서독을 구석구석에 다 점령했는데도 서독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간첩들이 서독의 중심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동서독이 통일된 뒤에 그 사람들 용서 안 했습니다. 싹 쳐버렸습니다. 다. 앞으로 대한민국도 반드시 바로 세워질 때에 대한민국 아래에 있는 직파 간첩은 말할 것 없고, 간첩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북한에서 직접 파송한 직파 간첩, 그 직파 간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직파 간첩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평소에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접근해서 심어놓은 고정간첩이 있습니다. 고정간첩. 이 고정간첩의 세력이 북한의 제2인자를 했던 황장엽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 말했습니다. 말하기를 그 당시에 몇 명, 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5만 명.
아니 북한의 2인자 황장엽이가 와서 하는 말이 그 말이 틀리겠습니까?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5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황장엽 선생이 와서 보고 이 대한민국 이거는 끝났다 이거야, 끝났다. 그러나 황장엽 선생이 저한테 말하기를 한 가지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반드시 적화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먹는다 이거죠.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동의하십니까?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교회 세력을 몰랐대요. 어떻게 우리가 저 5만 명의 고정관점을 심어놓고 시민단체, 그 다음에 정당, 그 다음에 공무원, 수도 없는 곳에 간첩 다 박아놨는데 대한민국이 비틀비틀하면서도 안 넘어지더라는 거야. 그 왜 안 넘어지는가? 그걸 북한에서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발견한 것이 뭐냐? 교회 세력 1200만 성도 교회 세력이 이걸 버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정강훈 목사 선생, 날 보고 목사 선생이라 그래요. 황정혁 선생님이 이 나라의 남북한 다 합쳐서 유일한 한반도의 희망은 한국 안에 있는 기독교 세력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강훈 선생님이 열심히 일어나서 이 나라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황정혁 선생님이.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만 해도 벌써 5년 10년 전이죠. 그 다음에 밑에 간첩이, 자 간첩 구조를 보십시오. 직파 간첩입니다. 직파 간첩이 한국에 심어놓은 고정 간첩이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정 간첩을 지원하는 간첩 세력이 있어요. 누구냐? 가족. 그 가족은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간첩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절대 부자지간에도 말 안 합니다. 간첩들은.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맞게 생각돼서 아버지를 돕는 거예요. 또 친구를 돕는 거야. 옆에서 돕는 세력, 이게 3단계 간첩입니다. 3단 간첩. 그리고 자기들은 양심껏 알아요. 자기가 간첩 행위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3단계 간첩입니다. 그것은 숫자로 보면요 거의 내가 볼 때 한 50만 60만이 넘습니다. 그 세력이. 그 다음에는 바로 그 고정 간첩을 돕는 자들을 또 돕는 그 다음 선이 있어요. 이게 4단계 간첩입니다. 이 4단계 간첩은 자기가 간첩 행위를 하는지, 내가 하는 것이 이게 국가에 대하여 국가 해체 운동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모르고 고정 간첩, 직파 간첩, 그 다음에 직파 간첩을 돕는 사람들이 세우는 이슈를 함께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4단계 간첩이고, 마지막 간첩은 어떤 간첩이냐? 그 사람은 간첩 아니에요. 우파예요. 우파. 자기한테 물어봐도 자기도 우파라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랑한다 그래요. 그다음에 저 북한에 김일성, 김정인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는 거야. 이게 마지막 간첩입니다. 마지막 간첩. 본인은 우파죠. 우파인데 자기가 하는 짓이 간첩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마지막 5번째 선을 보면 대한민국 교회도 간첩에게 보자기에 쌓였어요. 왜?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오늘 울산에 와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도시별로 보면 가장 간첩에게 지배당한 지역이 울산입니다. 울산. 특별히 민노총. 저 인간들도 아니에요. 인간들도 아니야. 보세요. 자, 민노총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5단계 간첩의 영향권에 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 국민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간첩 내지는 간첩의 영향권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김일성과 김정은 3대 부자가 대한민국의 이승만과 박정희보다 더 좋다. 요거는 간첩이에요. 간첩이요. 그 간첩 분별하기 간단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와 김정은이와 또 김정일이가 한국에 있는 이승만과 박정희보다 마음적으로 자기는 더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승만을 저주하고 대한민국의 정부를 저주하고 대한민국의 탄생을 건국을 저주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가 다 이미 간첩의 보자기에 쌓였다고 봐야 돼요. 왜?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이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전 국민의 3%밖에 안 돼. 3%.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여러분 신문 안 보셨습니까? 그래 김정은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을 여론조사해 보니까
전 국민의 15%. 그래서 대한민국은 무너졌다는 겁니다. 내 말은 이제 딱 지금 마지막 사건 하나가 주한미군이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타격해도 안 나가고 버티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마지막 생명이 빨딱빨딱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말들 있죠. 자,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 말을 여러분 해동 못하십니까? 주로 이 말은 호남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남의 국민들이 우파예요. 우파인데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야. 아무리 나쁜 평화도, 이 말이 뭡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도 전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북한에서 돈 가져와, 그럼 돈 갖다 주고, 북한에서 뭐 해, 그럼 장관 바꿔, 그럼 바꾸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줘도 전쟁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 말은요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근데 이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공부를 안 하니까 이 말을 받아들였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전쟁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문재인이가 하는 걸 동의해야 되지 않냐? 사기입니다. 사기. 왜 이게 사기냐?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말은 차라리 아무리 나쁜 평화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나쁜 평화도 좋다면 차라리 항복하면 돼요. 북한한테 항복하면 전쟁 필요 없죠. 전쟁 없이 통일하죠. 항복하면. 그러나 우리는 북한한테 항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저 빨갱이 좌파 종북 저놈들은요 사람의 말에 용어를 혼돈시켜서 이 말도 여러분이 깊이 공부를 하거나 또 제 설명을 안 들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까지 또 방송을 듣는 우파 국민들까지도 그 말이 맞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하는 것보다 낫지. 지금 이 마당에서 뭐 전쟁하면 어떻게 돼? 이따위로 생각하는데 이따위로.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문화, 그리고 특별히 언론, 이 모든 현상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전체를 가지고 휘둘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구속됐지요. 여러분 삼성전자 이재용이가 구속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왜 구속된지 압니까? 이거는 북한의 간첩들이 분위기를 몰고 가고 북한의 지시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열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감옥. 제가 깜빵에 살았던 바로 그 방에 있거든요. 지금 이재용이가 그 방요 안 좋아요. 안 좋아. 화장실하고요 방하고 칸막이도 없어요. 칸막이도. 이 추운 날 그냥 그 바람이 창바람이 바로 그냥 방하고 그 칸막이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뜨거운 물도 안 나와. 거기는 그런 방에 세계 제1의 기업의 총수가 거기 들어앉아 있으니 그것도 억울하게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일부 언론에서 방송한 대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텍사스에다가 30조를 투입한다. 이 말은 삼성전자 간다 이 말이야. 이제 잘 살아라 대한민국. 우리는 간다. 가면 이 사람은 국가 원수급의 취급을 받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은 그동안에도 참고 또 참고 택시 타보세요. 젊은 놈들이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 주식을 다 뺏어서 국민들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이게 간첩들이 만드는 거예요. 간첩들이. 차라리 이번에 삼성만 가지 말고 울산에 여기 중대한 울산 중공업 가십시오. 저 동남아로 회사 다 옮겨버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다 가버리고 한번 니들이 간첩들끼리 한번 살아봐. 대한민국에. 그때 우리도 따라 이민 갑시다. 차라리 이민 갑시다. 이런 나쁜 개자식들이 어디서 이 개자식들이 말이야. 근데 이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까지도 이걸 모르고 마치 대기업을 해체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속으로 좋아하는 거야. 울산 시민들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암탉을 잡아먹으면 달걀을 날 수 있어 없어요? 꼭 그런 무식한 비유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기업이 없는. 이 분야는 내가 다음에 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왜 좌파 빨갱이 종북 간첩 세력들은 그렇게도 대한항공을 해체하고 삼성전자를 지금 깜빵에 집어넣고 그 어쩌자는 얘기야. 도대체 어쩌자는 얘기야. 어? 울산에 여기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 노조한테. 노조 안에 들어가는 핵심 세력들은 나는 반드시 간첩 세력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증거는 뭐냐? 아니 노조 활동을 하려면 니들이 노조 활동이나 하지 왜 주한미군 철수를 제1구호로 세우냐 말이야. 그게 노조입니까? 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게 그게 노조냐 말이야. 노조. 그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한미군 철수하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들이 외국의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싹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국방을 지키는 세력이 아니고 당연히 국방을 지키지만은 주한미군은 경제를 지킵니다. 경제. 대한민국에 와 있는 외국의 기업들, 외국의 투자자들 돈,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80%는 우리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에 밥 3끼 먹는 게 우리 돈인 줄 알아요? 외국 자본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글로벌,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 세상이라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유지돼 가는지도 모르고 주한미군 철수 딱 해봐요. 달러들이 샥 빠져나가죠. 달러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IMF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IMZ가 와요. IMZ가. IMF가 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작년에 제가 저 청와대 거기 비닐 텐트에서 내가 문재인하고 투쟁하기 위해서 비닐 텐트 쳐놓고 거기에 독을 쓰고 있는데 하루에 몇 팀씩이 막 물러가라 하면서 좌파단체가 행진을 해. 내 앞으로 보면 울산에서 올라온 팀이 있어요. 현대중공 다시 말해 노조들 와서요. 그 다음에 정교조 또 지나가. 그 앞에 프랭카드를 보면 들고 가는 프랭 제1구호가 뭐야? 주한미군 철수야. 주한미군 철수. 이건 누가 지시했을까요? 누구요? 북한 지시로 하는 거예요. 북한 지시로. 그래서 나는 간첩에게 무너진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별히 1200만 성도 여러분, 그리고 30만 목회자 여러분, 25만 장로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울산 시민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개인도 없는 겁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가정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한 큐에 날라버리기 위해서 3.1절 국민대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3.1절 날 우리가 가문광장에서 정부가 허가해주면 이번에 3.1절 국민대회는 완전히 끝장내도록 간첩들을 완전히 다 척결하고 그리고 간첩들은 다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해서 뭐 유엔에서 또 인권 문제를 말하니까 뭐 인권 따질 거 없어. 북한으로 보내면 되는 거야. 북한으로. 간첩들은 뭐 10,000명이 된지 10만 명 된지 20만 명 된지 북한으로 다 돌려보내버려. 이승만처럼 다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악질적인 사람들은 완전히 처형을 하고 특별히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은 하루라도 청와대에 더 있으면 저 문재인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위험한 존재. 그래서 3.1절 국민대회를 선포했는데 만약에 허가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우리가 핸드폰에서 앱을 심어서 1천만 명의 앱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가 있는 각지 도시 자기 집에서 태극기를 들고 1919년 3.1절 독립운동을 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부탁은 여러분 꼭 애국한다. 그냥 추상적으로 아이 나도 나라를 사랑해. 나도 새벽기도 가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여러분 핸드폰에서 앱을 심으면 여러분은 애국자고 앱 안 쓰는 사람은 중간첩이야. 중간첩. 북한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난 그렇게 간주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핸드폰에 앱을 심어서 그러면 앱으로 모든 이 국가 비밀 현재 북한화되는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이 문재인의 범죄 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알려야지. 맞죠? 이해되시죠?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꼭 이제 울산이 중심에 서서 이 간첩 세력들을 다 쳐내기를 바라고 간첩들이 주장하는 그 구호를 절대 동의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 비가 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을 마치지만은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지금 한 10년 20년 사이에는요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다 이끌어왔어요. 봐요. 촛불 시위 있죠. 다시 말해서 광우병. 그 광우병 그거 다 누가 하는지 압니까? 북한의 지시로 간첩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우병 때문에 시청 앞에 모여서 촛불 드는 사람들 보시라고. 이게 전부 간첩들에. 또 메가드 장군 동상 철거할 때 그 밑에 모인 사람들이죠. 그게 전부 중간첩들입니다. 중간첩. 미순이 효순이 사건 때문에 가문강령에 모인 북한에서 우리 민족끼리해서 방송 한 번만 딱 해버리면 그 다음날 바로 3만 명이 모여요. 3만 명이. 이거는 전부 간첩 수준입니다. 간첩 수준. 예? 이렇게 연결해보면 저들이 지금 정권을 찬탈해가고 강탈해간 촛불 시위죠. 촛불 시위. 촛불 시위도 이것은 반드시 북한에서 지시한 겁니다. 나는 근대사를 볼 때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세월호 있죠. 세월호. 물론 세월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들 자녀도 있어요. 거기에. 그 자체는 우리가 슬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맞죠. 그러면 이미 벌써 세월호 지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조사를 몇 번 했습니까? 수도 없이 했잖아요. 국회에서 진상특위하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세월호 가지고 이걸 또 써먹으려고. 다음에 언제까지? 다음에 대선할 때까지 써먹으려고. 이거는 범죄행위요. 범죄행위. 그 외에도 지금도 또 새로운 이슈를 개발해가지고 계속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농락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반드시 이겨냅시다. 오늘은 이게 코로나법 때문에 이렇게 광장에 서서 뜨문뜨문 몇 명 모여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코로나 빨리 끝나면 제가 다시 한번 전국에 일주해서 울산에 올 테니까 그때는 울산에 한 10만 명이 모여서 나라 살리는 애국운동 한번 해봅시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분 계세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비가 점점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서 계신데요. 여기 울산에 저희 목사님 모셔서 또 한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지역보다도 울산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거짓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온통 선동 전략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고 무너졌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요. 지금 엊그저께도 지금 청와대 비서실에 있던 사람 이진석인가 하는 사람 우리가 TV에 통해서 봤습니다. 기소가 됐습니다. 2년 전에 이 울산에 이 정치 선거 이 선거 때문에 2년에 13명이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공무원, 국회의원 모든 자들이 군림하고 지금도 버젓이 만유의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쏟고 있고 그것이 또 다 분명히 거기에서 모자라니까 또 정확하게 한 사람도 더 추가로 기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거짓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열해보면 우리는 전부 거짓 앞에 무릎 꿇고 진실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갇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특별히 울산 도성은 지금 대한민국에 이미 2년 전부터 거짓이 얼만큼 드러나는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울산부터 일어나야 되고 전국의 이 잘못된 이 엉터리 같은 이 거짓, 상식을 떠난 이 비상식이 주인된 이 나라를 상식으로 되돌려야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 10위권 나라라는 기적을 이룬 우리 이 자랑스럽고 대단한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들이 고작 문재인 주사파 정부에 침묵하고 계셨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끝이 보입니다. 다시 3.1절을 계기로 국민 무서운 줄 알게 우리가 만들 것이고 그 울산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침묵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면 가만히로 봅니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본때를 보여줄 날을 우리가 다 함께 기다리면서 이를 갈고 칼을 갈고 그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울산에 계신 분 우리 정강 목사님도
예, 울산에 계신 분과 함께. 네, 마지막으로 만세 삼창으로 우리 정강 목사님의 특별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